봅시다. 이때 마플이랑 개념원리가 다 숙제가 좀 있었지. 마플 있었어요? 마플은 없었어요. 마플은 서술형까지가 너희가 풀려 있을 거니까 그게 당연히 풀려 있는 게 숙제겠죠. 다 풀려 있겠지? 일단은 우리 개념원리부터 할 겁니다. 개념원리를 63쪽을 펴볼까? 여기 풀려있나요? 하나씩 좀 체크하면서 넘어갑시다. 63쪽 질문. 요 간단하게만 좀 복습을 하면 79번 유형이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P가 Q임을 거짓임을 보이는 부분은 어디를 보라라고 했었죠? 각각의 진리 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앞에 집합에다가 뒤에 집합을 뭐 한 부분, 차집합 한 부분으로 구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넘어가자. 64쪽, 65쪽 질문하십시오. 없어? 82번. 82번. 자, 82번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좀 보면 P랑 Q를 합집합했는데 지금 누가 나왔다? P가 나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놈이 큰 놈이고 작은 놈이어야 된다는 뜻인데 작은 놈하고 큰 놈, 아니 큰 놈하고 작은 놈을 합집합해서 큰 놈이 나왔다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합집합해서 나온 놈이 더 어떤 놈이다? 큰 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 뜻은 Q가 지금 P에 어떻게 되고 있다?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명제로 바꾸게 되면 뭐이면 뭐이다로 바꿀 수 있어?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가 주어지면 진리집합으로 바꾸는 것도 했었지만 그거에 역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집합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 거기서 명제를 뽑아올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힌트를 봅시다. Q하고 R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R이 나왔다. 그러니까 큰 거하고 작은 놈을 교집합해서 작은 놈이 나오는 거야. 교에서 나온 놈이 더 뭐라고? 작은 놈이야. 그럼 누가 누구 안에 포함이 되고 있어? R이 Q에 포함된다. 얘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R이면 Q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안 배운 파트지만 R이면 Q이다. 근데 Q이면 P이다. 뭐도 연결이 되는 거야? R이면 P이다도 우리 나중에 찾을 수 있다라고 그거 3단 문법이라는 거에서 배웠어요. 그럼 일단 보자. 우리가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그럼 참인 거를 하나씩 보면 되니까 R이면 Q이다. 몇 번에 있습니까? 1번. 1번에 있죠. Q이면 P이다. 몇 번에 있습니까? 4번. 4번. 그럼 얘 둘이가 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뭐도 참이 돼야 되는 거야? 대우도 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 대우는 뭐라고 배웠지? 낙P이면 낙Q이다. 얘 대우는 낙Q이면 나달이다. 얘들이 각각 몇 번에 있어? 2번. 그렇지. 그가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우까지 해서 3단 높음까지 써야 되는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요. 한 대우 정도만 써도 되는 거면 조금 심플하다. 65쪽. 65쪽 있다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모든가 어떤이라는 것은 요 말 하나로도 성립이 되면 참이 되는 게 있고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럼 모든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가 하나라도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였지? 거짓이었어요.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맞으면 그 문장은 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인지 어떤인지 그리고 이 문장 전체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부정을 시키는 거였죠.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되고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그래서 그리고하고 또는의 사이의 관계랑 비슷하다라고 했어. 우리는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된댔지? 또는을 부정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애들이 문제를 많이 풀거나 이 파트를 잠시 띄워놓고 다음 파트 하고 돌아왔을 때 까먹어. 제일 많이 까먹는 것 중 하나지. 다른 거 부정 잘 시켜놓고 모든 어떤은 그대로 놔두는 사람들이 많거든. 실수 안 하게 조심하세요. 자, 그럼 67쪽 67쪽
없어요? 헤이 네? 헤이 네? 헤이. 아, 저 여기를 스킵해버리고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가리고 빨리 넘긴다고 내 눈에 안 보이나? 저안 가렸는데 선생님? 네, 80, 이거 차츰 다 채워야 돼. 86-2. 86-2요. 그러면 이 부정을 너가 하세요. 네. 부정을 불러보세요. 어떤 실수 X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라도 얘를 만족하는 게 있다면 참이 되는 거겠죠. 그럼 뭐 해보면 되게 그림을 그려보면 되거든. 그럼 우리가 그림을 슬쩍 그리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몇 차 함수처럼 보여요? 2차 함수지. 무슨 형으로 바꾸면 그림 그리기 편하지? 표준형.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는 거. 기억을 좀 떠올리자면 표준형의 장점이 뭐야, 민정아? 네. 무슨 장점이요? 시점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얘를 꼭 시점을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x-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15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시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야? 뭐 2분의 1 콤마 4분의 15 되는 이런 데 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최고점 계수가 양이니까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일 거잖아. 근데 이 아래로 볼록인 이 그림이 0보다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대? 작거나 같대. 0이라는 것은 이 x축을 의미하는 거잖아. 얘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 없어? 다 떠 있잖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그 수학상에서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 자, 역과 대우.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를 아직 안 배웠었지만 아까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냈어요. 자, 그러면 대우 다들 기억하십니까? 대우 시키는 방법 각각에다가 부정도 해주고 역도 해주는 과정이었어. 역과 부정을 동시에 해주면 그게 대우가 되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뭐가 되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우라는 건 언제 쓰자라고 했었죠? 주어진 명제가 해석하기 어려울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생겨먹은 게 너무 더러운 거야. 우리가 해석하기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 명제를 뭐 해버린 다음에 대우시킨 다음에 걔가 참이면 어차피 원래 거도 뭐일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나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증명을 배웁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수학의 꽃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수학의 꽃이 하나는 함수고요, 하나는 증명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학생들이 다 싫어해요. 이게 사실 제일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파트 끝나고 나면 이 파트에서 이제 증명을 배우고 이 파트 끝나면 함수를 또 배울 거거든. 그 파트를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트가 안 되잖아. 앞으로 너희 발목 계속 잡혀. 어차피 너희가 수학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탄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자, 70쪽, 71쪽. 자, 70쪽에 좀 귀찮지만 직접 역을 시켜보시고 또는 대우를 시켜보시고 참인 거 골라보셔야 되고요. 근데 대우가 참인 거 고를 때는 주어진 명제가 해석이 가능하다면 굳이 대우를 시켜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일 거잖아. 그래서 대우를 굳이 시키지 마시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주어진 명제가 좀 더럽다, 그럼 대우에서 보는 게 훨씬 낫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진행을 많이 해보셔야 돼. 틀리든 말든. 70조금 질문 없으면 71조. 자, 90번 유형은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얘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주어진 명제들이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 모두 당연히 참일 거니까 대우도 참일 거니까 대우부터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인하신 다음에 3번 문법으로 더 참이 되는 것까지 찾아내 주시고 밑에 참인 거 또는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난이도가 낮아. 익숙해지면 얘는 난이도가 낮아. 알겠지? 넘어가. 이제 질문이 좀 나오려나? 질문이 너무 없네 오늘. 72쪽 48번 48번 52번
51번. 헤이 헤이 예? 헤이 예? 다 풀려 있는 거지. 헤이. 예? 근데 네. 어허 이거 뭐 왜? 선생님 질문 없어? 오른쪽도 잘했네. 아 오른쪽도 받아요. 오른쪽도 미리 질문하자. 55. 55, 56. 너 왜 숙제 안 했어? 뛰어. 너 오늘 숙제 다 할 때가 집까지 와. 뒤쪽은 다 좋아. 안 돼. 가지 마. 네? 오늘 학원에서 살아 아주 그냥. 괜찮아. 48번 봅시다. 일단 요거는 뭐 대우고 뭐 여기고 이런 거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명제가 만약에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참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는 사실 지금 이번에 배운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보자. 모르겠을 땐 나열을 해보면 됩니다. 자, 8의 양의 배수 어떤 것들이 있죠? 8, 16, 뭐 24 이런 것들이잖아. 걔들은 전부 다 4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나? 8의 배수면 당연히 4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겠죠. 모르겠을 땐 나열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x하고 y를 곱해서 0이면 둘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것도 무조건 0인가? 하나가 1000이고 하나가 0이도 곱하면 0이잖아. 근데 제곱해서 더한 건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발레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을 했죠? 발레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발레를 하나만 써놓자. 뭐 x가 1000이고 y는 0. 이 정도 써두시면 좋겠죠. 발레라는 것은 얘가 맞지 않다라는 하나의 반대되는 예시를 말하는 겁니다. 발레. 이 발레가 어려워. 나중 되면 더 어려워져.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그럼 둘 다 양양이니까 곱한 것도 부호가 뭐일까? 양양이겠죠. 그럼 절대값 xy가 어차피 그대로 그냥 빠져나오는 xy랑 어떨 거야? 같겠죠. 당연히 맞는 문장. 디귿은 맞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A하고 B가 무조건 같습니까? 누구하고 누가 같을 수도 있어. A하고 C가 같을 수도 있고 B하고 C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반드시 뭐 C라는 각이 꼭지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닌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명제.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다행이다. 은정이는 너 서연이 쳐다봐. 뭐 둘이 뭐 비밀 뭐 그런 거야? 이 자식이 일시공부원 감사한데 왔으면 수업에 집중을 해야지. 숙제도 지금 150문제 정도 안 했다면서. 아니요. 150문제 정도까지 풀었다고. 그럼 아무튼 한 80개 정도 아픈 건가? 자, 51번 봅시다. 얘가 이제 교육청 기출입니다. 일단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검증된 좋은 문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교육청 기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평가원 기출이 문제가 훨씬 좋아요. 교육청 기출은 교육청 기출 많잖아 우리나라에. 걔들이 다 출제할 수 있는 게 교육청 기출이거든. 근데 평가원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 그 수능 만드는 곳. 거기서 출제된 곳이라서 좀 더 검증됐다고 보면 돼. 근데 얘도 나쁘지 않다. 절대값 x-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p라는 명제.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뭐야? p이면 not q가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p는 그대로 쓸 건데 q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는 거야? 그럼 not q를 찾아놓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not q라는 것은 얘를 부정해 주라는 거니까 뭐로 바뀌어요? x제곱.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그럼 앞에가 양이면서 오른쪽이니까 무슨 값으로 나올 거야? 사이 값으로 나올 거야. 그럼 정리하면은 뭐하고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얘가 not q인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지금 뭐를 벗겨줘야 돼?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는 거죠. 민준이가 불러봐. X 바로 불러주는 거야? x-a가 1번 왼쪽부터 불러줄 수 있을까? 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 중간에 x를 남기는 게 목적이니까 전부 다 a를 곱해주면 a-1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얘가 여기 안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우리는 그림을 더 그리기가 좋은 상태니까 마이너스 2, 4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하나씩 해석을 할게요. 얘를 여기 안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 a-1이라는 게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얘보다 반드시 어느 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어떤 것까지 허용이 된다. 같은 것까지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끝범위를 볼게요. 얘도 얘보다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이놈이 이놈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1이 오른쪽 끝범위인 뭐보다 4보다 어때야 된다? 자, 거나 같다가 돼야겠죠. 근데 우리는 얘도 만족이니까 둘을 뭐 해줘야 되는 거? 연립입니다. 그럼 위에 거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둘을 연립하면 어떤 범위가 나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어떤 값 구해달래? 최대값이니까 3이 되겠죠. 학원 방학은 들어왔나? 네. 학원 방학 들었어 혹시? 네. 31, 1, 2, 3 맞나? 다음 주 수요일 나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다음 주 수목금토 100일 여러분 그때 동안 쉬어요. 너는 가서 공부해. 해도 돼요. 그건 뭐 학원에 물어보고 난안 넣을 거야. 난 절대 안 넣을 거야. 저는 이 연제구에 발을 들이지 않을 거야. 선생님 연재부 안 사세요? 네, 너안 사면 어디 사세요? 저 부산 대죠. 그럼 제가 갈까요? 금정구에 발 들이면 죽여버릴 거야. 우리 동네 발 들이시고 있어요. 저도 금정구 갈 건데 왜요? 저 예전에 자전집 금정구라서 그래? 네 어느 쪽 사람인데? 저요? 그 서동 서동. 오. 나는 구서동 살아요. 멀지로. 네. 나 한 평생을 군대 제외하고는 계속 부산에만 그 금정구에만 살아가지고 벗어나질 못해. 왜요? 좀 벗어나고 싶긴 한데 한 번쯤은 타 지역으로 안 가지네. 일단 사투리가 너무 세니까 타 지역에 갈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릴 거야. 저는 서울말 쓴다고 쓰거든요. 나 안 쓴다던데. 쓰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어. 서울 친구들 앞에서. 개소리 하지 말래. 다 사투리. 왜요? 그래서 55번 봅시다. 요런 거 좀 복잡합니다. 좀 귀찮기도 하고요. 우리가 P라는 명제가 모르는 문자를 포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누구랑 유사한 문제냐면 방금 전에 했던 51번이랑 유사합니다.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P가 이렇게 주어졌고 Q는 4x-27이니까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Q는 뭡니까? X는 7이죠? X는 7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Q라는 것도 우리가 R이라는 것도 우리가 풀 수 있지 않나? R로 풀게 되면 뭐 또는 뭐가 나올까? 풀어봐.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 Q이면 P이다는 뭐가 돼야 된대요? 거짓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R이면 P이다는 뭐가 돼야 된대? 참이 되게끔 하는 우리는 뭐의 범위를 지정해달라? A의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의 개수를 찾아달라?
A 개수를 찾아달라. 그럼 우리가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데 있을 거잖아요. 2A-5가. 그런 다음에 걔보다 어떻다라고 돼 있어? 작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볼게. 얘는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요런 데 있거나 얘랑 딱 같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얘를 포함해야 돼. 그럼 7이 여기 있더라도 어차피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것이 2A-5보다 어느 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허용이니까 크거나 같다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이랑 4라는 것은 여기 지금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진작에 막 그 4보다는 앞쪽에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들어간다 치고 4라는 것이 요런 데 오면 돼야 안 돼요? 요런 데 오면 돼야 안 돼요? 그럼 4라는 것은 무조건 2A-5보다는 어때야 돼? 무조건 작아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 두 개가 무조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얘도 만족, 얘도 만족이니까 둘이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마무리 되는 거야. 얘부터 정리해 봅시다. 2A가 1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A는 뭐보다 어떻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2A가 9보다 크다니까 A는 뭐보다 어떻다? 2분의 9보다 크다. 둘을 연립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9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정도는 뽑을 수 있을 듯 싶은데 뭐하고 뭐가 있죠? 5하고 6밖에 없지? 그래서 두 개야. 좀 유치하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시면 그나마 낫다. 부등식 같은 경우는 연립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학상이 좀 안 돼 있으면 힘들 수 있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그렇게 반복돼서 몇 번 나올 때마다 기억을 잘 떠올려야 되는데 몰랐다면 이제 알면 돼. 이제 알면. 저기 뭐 때문에 왔다고? 면접? 네. 무슨 면접? 학생의 부서 지원했거든요. 학생회? 네. 회장 이런 거? 아니요. 학생의 그 회장 밑에 다른 부서들 있잖아요. 막 학예부, 집행부 이런 거 말하는 거. 학예부, 총무부, 학생안전부 이런. 체육. 네. 그래서 학예부 지원했어요. 학예부가 뭐야? 학교 공연하는 거? 축제나 버스킹이나 토론이나 축제 기간 되면 그거 간다고 학원 또 안 빠질 거잖아. 이미 면접 다 보고 왔는데요. 그러잖아. 뭐 선생님? 제발 좀. 아니요. 아니 학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중에 난 첫 번째는 일단 방송부. 방송부 지원에 떨어졌고 얘 잘- 방송부. 그거 저 등기. 너희도 방송부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 근데 선생님들이 안 해주고 너희 꼭 시키고 시나 끝이잖아. 선배들이 알려주는 게 끝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도와줘? 네.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이다. 방송부 재밌어. 보통 나쁜 선생님들은 지도 모르니까 애들한테 그냥 시켜. 안 되면 화내고. 며칠 뒤에 시험인데 학교 와가지고 영어 듣기 시험 쳐야 되니까 빨리 방송 꽂히라고 하고. 그런 학교들 정말 많아. 우리는 아니었는데 그런 일하자는 거 적었습니까? 적었어요? 네. 나중에 집 가서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성훈이는 적었어? 저요? 여기 성훈이 니가 또 있나? 아, 잘못 들어가지고. 적었어? 네. 자, 56번 봅시다. 자, 우리는 저런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둘 다 지금 깔끔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P이면 나큐다에 뭐가 참이 돼야 되는데? 여기 참이니까 참인 거를 조금 써봅시다. 누가 참이라는 거야? 나큐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거잖아. 그럼 일단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겠어? 나큐부터 찾아야겠죠? 나큐 불러봐봐. 절대가 x 플러스 3이 뭐로 바뀝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맞아? 그 다음에 P라는 명제는 뭐라고 돼 있어? 절대가 x 플러스 2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얘를 부등식을 뭐 수직선에 표현을 하고 얘를 표현을 했을 때
얘들이 여기 안에 완벽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린 얘들부터 벗겨내야 되는 거겠죠. 자, 얘를 벗기는 쉬운 방법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수학상에서 배우긴 했는데 쉽게 벗기는 거. 성원이 기억해? 끄덕였지? 해봐. 네? 그거 뭐 끄덕였잖아. 해봐. 뭘? 수업 아니. 시간 집중 좀 제발. 아니 그니까 야, 이거는 좀 쉽게 하는 거네. 요 안이 4대기 하는 걸 포커싱 하시면 돼요. 요 안이 4대기 하는 게 뭐 또는 뭐.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4대기 하는 게 뭐 또는 뭐가 있지? 1 또는 마이너스 7. 한 마이너스 7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얘를 성립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넣으면 딱 4잖아. 근데 이게 마7보다 더 작아져도 뭐가 될 수 있죠? 4보다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뭐보다 어떨 때? 마7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 값이 뭐 되는 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k 되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 k-2라는 게 하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같은 게 하나가 있겠죠. 맞아?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k-2가 뭐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k-2가 뭐보다 어떠면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라는 거야? 그치 k-2가 다시 뭐라는 거야? 정리를 좀 다시 하자. 자, 여기부터 봅시다. k-2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딱 얼마가 되는데? 딱 k가 되잖아. 그럼 그 k-2보다 어때 버리면 되는 거야? 더 커져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돼? x가 뭐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k-2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은 k-2일 때가 얘랑 같을 거니까 얘보다 더 커지면 당연히 k보다 어떨 거니까 커질 거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얘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k-2보다 어떨 때? 작거나 같을 때가 돼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지금 음수값인데 절대값 걸어서 k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여기 안에 어떻게 되게끔만 들어가게끔만 해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뭐 그려주면 돼? 수직선 그려야 돼. 얘가 지금 어떤 값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바깥값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7 이쪽이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왼쪽으로 뻗어가는 건 둘 중에 누구야? 얘일 거잖아. 근데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가 더 큰 놈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안에 얘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마7보다 어때야 돼? 더 오른쪽에 있거나 어떤 것까지 허용? 같은 것까지는 허용을 해준다는 거겠지.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뭐보다 어때야 된다? 마7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k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k 마이너스 2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보다 어느 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어떤 것까지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도 만족이니까 마지막 뭐만 해줘라? 연립해줘라. 빨리 찾아봐. 마지막 정리. 그래서 이것도 그 수학상에서의 연립부등식 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돼야 풀 수 있는 뭐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어려워. 이 절대값 벗기는 게 쉽지 않아서. 해봐. 마지막 답 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답 내는 거 할 수 있잖아. 네.
어차피 K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뭐 쓴다라고도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K가 0보다 커야 된다까지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은 누구다?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둘만 연립하면 마이너스 범위도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보다는 커야 된댔으니까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단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애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 진행했을 때 어떤 범위가 나오는데? 너가 실제로 진행하면 어떤 범위가 나오든 3보다 작거나 같다만 나올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제대로 풀었다면 서술형에 이렇게 값 쓰고 답은 3 이렇게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감점 먹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던 힌트는 적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언급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에 단이 써야 있잖아. 그럼 그 단의 쓸모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단서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얘를 신경 쓰지 않으면 답이 한두 개 차이로 어긋나게끔 낚시성 뭐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단이 붙어 있으면 잘 읽어줘야 돼요. 그 무시하면은 언젠가 한번 피 봅니다. 금방 때문에. 난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피는 안 봤으면 좋겠어.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뒤에 숙제 없었나? 있었잖아. 실력업 내가 풀랬나? 아니지. 넘어갑시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부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당시. 혹시 들었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아니 못 들었어요? 간략하게만 조금 빨리 설명하고 애들 질문 받으면서 추가 설명을 좀 해줄게. 요거는 외우는 거 어려웠어, 쉬웠어? 그 들었던 세 분. 처음에 그냥 외우는 건 쉬웠지. 근데 문제가 어땠어?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좀 사악한 파트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읽는 방법 두 가지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인공을 누구 또는 누구로 잡을 수 있어? P가 주인공으로 잡힐 수도 있고 Q가 주인공으로 잡힐 수도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Q는 P이기 위한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P를 주인공으로 바라보면 P가 Q한테 지금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총을 쏘는 놈이 주인공일 땐 뭐라고? 충분 조건이야. 근데 Q를 주인공으로 잡게 되면은 Q는 P가 쏜 총에 맞았기 때문에 뭐를 흘리겠어요? 피를 흘리겠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좀 억지스럽게 외웁시다. 알겠지? 총을 맞는 놈이 주체일 때는 뭐가 된다? 필요 조건. 총을 쏘고 있다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명제를 완성시키는 연습도 돼야 돼요. 그거는 뒤로 넘어가서 하나씩 좀 해볼게. 일단 질문 받으면서 그건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6, 77에 혹시 질문 77에 95. 95 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 안 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하나씩은 설명이 됐잖아. 근데 우리는 P에서 Q로도 총을 쏘고 Q에서도 P로 총을 쏘고 있으면 서로 총을 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일 때는 우리가 둘을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줄여서 필충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총을 쏘고 있는 상태, 서로한테 화살표가 가고 있다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 그게 집합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됩니다. 완벽하게 둘이가 똑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민정 이해되냐? 네. 네. 77쪽에 9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이 있고 Q도 있고 R도 있어. 맞네. P가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좀 잘 봅시다. Q는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누구로 잡혔어요? Q로 잡혔죠. Q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라 돼 있죠. 그럼 Q가 지금 충을 어때야 되는 거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문장을 이렇게 명제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R은이니까 R이 주체고요. 그게 무슨 조건이래요? 그럼 우리는 R이 지금 뭐를 해야 되는 상태? 총을 쏴야 되는 거니까 R이면 P다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우리는 R에서 P, P에서 Q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하면 어떤 게 발생됩니까? R이면 Q이다까지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좋습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뭐의 값과 뭐의 값?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P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Q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또는 3보다 크다까지가 전부 다 P의 영재랍니다. 조건이래요. 조건. 근데 우리가 이 Q라는 놈이 완벽하게 얘를 다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애매하게 A라는 게 이런 데 오면 될까 안 될까? 여기 오게 되면 얘를 못 포함시키죠. 요런 데 오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얘도 는이 없고 얘도 는이 없으니까 둘 다 같은 경우까지는 가능하다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어느 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는 된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 이게 지금 첫 번째야. 이제 하나 구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R이라는 놈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P라는 놈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우린 지금 얘가 P였던 거잖아. 얘가 P야. 근데 그런 데다가 얘를 표현했더니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요런 데 B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봐봐. 요런 데 B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요렇게 그려질 거잖아. 모든 놈이 다 포함되고 있니?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이런 데 오면 지금 안 된다는 뜻이야. 즉 3보다는 어디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어떤 것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같은 것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B는 뭐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의 최대값은 얼마? 응, 최소값은 그 둘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잘 정리해놔. 그러니까 뭐 3단원 폭으로 찾은 건 안 쓴 겁니다. 이 문제에서 쓸 수도 있어 가끔 다른 문제에서. 이 시간을 마치고는 강제성을 띄고 남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8시까지 들어오는 건 강제성인 거 아시죠? 우리 들어가네. 네. 이게 대답하고 싶은 것만 8시까지 들어와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들어오시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수학 선생님이 계십니다. 3층에. 그분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모르는 거 전부 다 물어봐도요. 저보다 훨씬 친절한 여자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 이제 질문 못 받아. 수업이라서. 나 이제 밥 때문에 질문 못 받는 게 아니라 수업이라서 질문 못 받는 거니까 나 찾아오지 마세요. 이걸 문제 주세요. 못 먹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 사이사이에 감정 1도 안 나오고. 아니 이게 너무 웃겨. 뭐. 자, 넘어가자. 78쪽. 자, 우리 지금 문장을 보고 이 화살표 결정하는 거 두 분 아시겠어요? 문장을 보고 화살표 결정해 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일단 시초야.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문제도 계속 안 될 거거든. 공부하세요. 공부. 민정아, 공부해야 된다. 민정아, 공부해야 된대.
78쪽. 오, 괜찮았어, 세 명 다? 일단 최대한 푼 사람들이 질문을 해줘야 아직 못 풀어본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78쪽 아니에요? 78쪽 다 했나 그때 우리가? 97번 했어. 97번 했고 96번은 맞췄고. 야, 그럼 두 분 네. 96번 빨리 해봐. 맥인 거야? 이쪽으로 안 되겠어. 아, 맥이. 그래서 왜 지금 두명 다시 모르겠네. 근데 오늘 이 타임하고 뒤에도 한 타임이 더 있어서 뭐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끝내겠죠? 굳이 마크를 아, 증명을 다 끝내진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이건 힘들겠다. 왜냐면 절대부등식 해야 되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해야 되고 귀류법 해야 되고 그러면 다 못해. 얘는 아니 억지로는 할 수는 있는데 하면 너희가 죽어. 얘는 일단 그거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알아서 잘 배열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지금 안 하면 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분 빨리 96번 채워가. 뭐 저런데 에헤이 뭐 하냐? 얘안 풀었어. 네? 얘안 풀었을걸. 5분 나왔는데 보자. 이거 두 개 틀린 거 때문에 풀었어요. 추리 과정 다 어디 있어? 공식에다가 보자. 꺼내봐. 근데 여긴 마플인데 왜 말이 갑자기 달라져? 여기 근데- 있는데 너 없잖아. 다른 공식으로 여러분 집집에 다 뜨거운 거 아니야 또? 207은 다른 거 잠시만요. 증거를 항상 남기고 네, 다른 증거는 있는데 의심받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여기다가 다 풀까요? 이건 뭐 안 헷갈리고 정리 잘할 수 있으면 아니면 마플은 앞에서부터 개념 원리는 뒤에서부터 이러면 돼. 어허. 민정아 찾아지냐? 경민이 맞죠? 경민이 찾아져? 잘 모르겠어? 요건 좀 하나 합시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집합에 대한 힌트를 좀 잘 땡기셔야 됩니다. P하고 Q를 위에 뭐라고 읽기로 했었죠?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것은 둘이 겹쳐지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랬어. 근데 걔들이 이런 걸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즉 겹쳐지는 게 없다라는 뜻이야. 그럴 때 우리는 P하고 Q는 뭐다라고 부르기로 했죠? 서로 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도 서로가 포함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Q하고 R을 합집합했더니 누가 나왔대? Q가 나왔대. 그럼 합집합에서 얘가 나왔다라는 것은 얘가 뭐라는 뜻인 거죠? 큰 놈이라는 뜻이 됐어요. 그러니까 R이라는 놈이 어디에 포함되고 있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그 명제로 바꾸게 되면 뭐가 돼? R이면 Q이다가 된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살짝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P라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Q라는 놈은 절대 겹쳐지는 게 없게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Q 안에 누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R이라는 놈이 완전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그리고 전체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겠지. 자, 1번 보자. Q가 어디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납피이기 위한을 묻고 있지 얘들아. 머리 들어봐봐. 납피가 의미하는 게 지금 어딜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Q가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럼 Q라는 놈은 납피, P의 여집합 안에 우리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명제로 바꾸게 되면 Q이면 납피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장을 보자. 누가 주인공으로 잡혔어? Q가 주인공으로 잡혔으니까 Q가 뭐 하고 있습니까?
총을 쏘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겠지. 요렇게 하나씩 벤 다이어그램 찾고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문장 자체만 놓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근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이 좀 필요한.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R은 뭐이기 위한이라고 돼 있어. 나달은 뭐이기 위한이라고 돼 있어. not Q이기 위한을 묻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not R이랑 not Q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R의 여집합이 어디 있어 얘들아?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 R의 여집합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Q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 맞죠? Q 여집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Q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요런 데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이 파란색 안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들어가고 있는 거죠. 빨간색이 파란색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니까 누가 지금 총을 쏘고 있는 거야? 나 Q가 총을 쏘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누가 주인공으로 잡혔지? 나달은이라고 돼 있잖아. 나달이 지금 총을 맞고 있네.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이미 색칠 찬스를 한번 써버려서 이제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3번 볼게요. 이번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니? P랑 나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럼 나달이라는 것은 R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색칠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겠죠.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 P가 들어가고 있어. 그럼 어디로 화살표가 간다? P에서 여기로 화살표가 간다는 거겠지. 주인공이 누구로 잡혔어? P로 잡혔어. 그럼 얘가 지금 총을 쏘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해주시면 됩니다. 좀 이게 생각보다 귀찮고 복잡합니다. 처음 하면 쉽진 않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만 해야 돼요. 연습만. 자, 79쪽. 64번. 자, 64번 먼저 하나 보자. 얘 또 절대값 나오죠. 그리고 뭐 납도 나오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민정아, 요거 네가 이제 해석해서 할 거야. P가 아니야. 우리는 64번입니다. not Q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누가 지금 주인공으로 잡혔어? not Q. 근데 걔가 지금 필요니까는 P를 흘려야 돼. 총을. 그럼 명제를 불러봐. P이면 그렇지. 우리는 지금 얘가 참이다라고 놓고 문제 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P를 먼저 가져오면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우리는 Q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를 가져와야 됩니까? not Q 가져와 봅시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얘부터 벗겨내라는 거죠. 그럼 중간에 x 플러스 1이 남으면 절대값이 벗겨졌으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본 게 걸리고요. 그 다음 전부 다 1을 빼주면 마사 x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죠. 마사가 여기에 있고 2가 여기에 있는데 그거 사이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얘를 그림을 그렸을 때 얘들이 여기 안에 완벽하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A라는 게 이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 요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 왜냐면 찍은 다음에 우린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 A라는 놈이 이보다 어느 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뭐까지 허용이 된다. 같은 것까지 허용이 되니까 A는 이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2겠네. 민정이랑 경민이랑
66번 해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방금 P로 충분했던 그걸로 화살표 결정하시고 대우도 쓰셔야 되고요. 3단 문법도 쓰셔야 됩니다. 그걸로 답 찾아보세요. 자, 이것도 일단 문장을 명제로 먼저 바꿔야 돼. P는 이니까 P가 주인공. 그리고 충분이니까 총을 쏴야 돼. 여기가 명제로 부르면 P이면 나달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R이니까 R이 주인공인데 필요야. 총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뭐이면 뭐가 돼야 돼? Q이면 R이 돼야 돼.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요 둘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참이라는 것은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니까 R이면 나 P이다가 될 거고요. 얘가 참이면 얘 대우도 참이니까 나달이면 나 Q다까지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뭐 찾아줘야 돼? 연결고리 찾아줘야 되죠. P에서 나달로 갔는데 나달에서 나 Q로 가니까 뭐에서 뭐로 가는 거야? P에서 나 Q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면은 얘가 참이면 당연히 얘 뭐도 참일 거야. 대우도 참이니까 Q이면 나 P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 6개는 전부 다 지금 뭐인 상태야? 참인 상태야. 여기 없는 게 답이겠지. 찾아봐. 참인 거 고르는 거구나. 참인 거 골라봐. 다음 몇 번 나와? 3번 나옵니까? 넘어갑시다. 80쪽 10번 70번 71번. 풀지도 않고 너무 중요하고 하는 건데 알았어. 뭐야 너? 너 풀어보지도 않고 뭔 질문을 해? 이게 맞아? 이게 안 되는데 풀어보고 질문해야지. 민정 네. 이거 풀어보고 와서 질문 다시 해. 네. 질문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이거 나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어차피 모르게 생겼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런 나약한 자세 저 자식 야 해보지도 않고 저게 안돼 안 된다. 대답. 70번 봅시다. P라는 진리집합이 4래요. Q는 뭐 저렇게, R은 저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따 원소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밑에 문장들이 좀 중요하겠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명제로 부르세요. P면 Q가 되겠죠. 저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부르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럼 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하게 하려면 A 플러스 B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대값. 그럼 이제 써보자. 얘부터 표현해보면은 P가 4인데 오른쪽에 Q는 누구야? A제곱 또는 B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다시 써보면 P는 뭔데? 4인데 R은 뭐라고 되어 있어? A-1이랑 A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해석을 해보면 일단 얘만 놓고 판단을 해볼게. A제곱이 뭐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B가 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B가 4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요거 해석하면 A가 뭐이거나 2이거나 뭐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한테 선택권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야, 세 가지나. 자, 그 다음에 얘를 해석을 해보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a-1이 뭐이거나 4이거나 ab가 뭐이거나. 그럼 지금 이때는 a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다시 봐야 될 것이 ab가 실수라고만 했지 뭐 정수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얘들은 집합이잖아, 얘들아. 각각이 PQR이 뭐로 주어져 있었어? 집합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A제곱과 B는 절대 어떨 수가 없어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원소니까 표기가 돼 있겠죠. 같은 거였다면 한 번만 적혔어야 되는 거잖아. 얘하고 얘도 절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가져와서 A 플러스 B의 무슨 값만 구하면 돼? 최대값만 구하면 돼. 최대값만.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제일 작은 마이너스는 선택이 될 가능성은 없겠다로 지워버리셔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둘 중에서 누구를 먼저 써볼래? 너희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해보자. 얘부터 써볼까? A가 2일 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A가 2로 가정되는 순간 얘는 쓸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고 A가 2니까 B도 얼마로 결정이 돼? 그래서 A가 2라는 가정하에는 B도 얼마가 나왔다?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는 얼마가 된 거야? 4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B에다가 뭐를 써볼 거야? 4를 써볼 거야. 그럼 B가 4로 선택했으니까 여기에다 넣었다 칩시다. B가 만약에 4이면 A가 뭐여도 상관이 없어? A가 5여도 상관은 없는 거죠. 또는 B는 여전히 4인데 여기에다가 4를 넣게 되면 A는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잖아. 맞니? 이렇게 이제 가정이 된 거야. 그럼 이때는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건데? 9가 되는 거고 이때 더해서 뭐가 되는 건데? 근데 혹시 오류가 없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요때 한번 다시 볼게. A가 5잖아. 맞아? 그럼 A가 5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A를 5라고 가정했고 B는 4라고 했으니까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원소가 아니니까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A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돼버리고 25가 돼버리고 B는 4니까 충분히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제일 큰 놈이 성립이 됐으니까 굳이 밑에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겠다. 그 정답은 얼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 가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맞을까? 저 새끼가 맞을까?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뭐 지금 진도를 좀 나갈까? 문제를 좀 풀래? 문제풀이를 좀 할까요? 진도를 좀 나갈까요? 선택하세요. 지금 진도 나가고 나중에 풀이할까? 지금 풀이하고 나중에 진도 나갈까? 어쩔까? 어쩌고 싶어? 어차피 너는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그 영상 다 보면서 공부 좀 해야 되는 입장이야. 대답해봐 얘들아. 지금 진도 나갈래? 지금 문제 풀이할까? 문제풀이 막풀이에요. 그래야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안 가져왔어. 선택권이 없네. 난못 풀어. 못이 아니야 뭐야? 자 우리 진도 조금만 더 나갑시다. 어차피 많이는 못 나가요. 시간 없어가지고. 자 명제 증명으로 가겠습니다. 81쪽. 일단 새로운 용어들을 몇 개 배우기 때문에 그 용어들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1, 2, 3이 있는데 1, 2, 3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1, 3만 먼저 따로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단어가 뭐가 나와 있지? 정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2번에 3번에는 정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을 해주면 정의는 그러니까 국어 대사전입니다. 어떤 말의 단어에 대한 뜻을 설명해 놓은 문장인 거예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겁니다. 단어.
근데 3번에는 정의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 정리이기 때문에 국어 대사전 느낌은 아니고 위키 백과사전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뜻풀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 또는 식을 사용해서 어떤 증명에 사용될 만한 것들을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말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반드시 수식이 아니라 수학적 지식이 담겨있는 문장으로도 우리는 정리라는 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밑에 있는 증명을 한 번만 볼게요. 자, 증명이라는 것은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박혀져 있는 성질이 있을 건데 걔들을 사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 근데 증명은 보통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많으니까 참인 걸 증명하는 게 많으니까 참인 걸 증명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거짓인 건 이미 거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발레를 들고 싶은 사람들이 뭐 이제 많이 시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정의는 국어 대사전 느낌, 그 다음에 정리는 수 또는 식 아니면 수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뭔가 설명이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 뜻을 한번 볼게. 예시를 봅시다. 너희 이등변 삼각형 중2 때 배웠지?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뭐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얘는 정일까 정리까? 그렇지.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뭔지는 혹시 기억하니? 너무 오래됐죠. 중2 때 한 거라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상대니까 이 두 밑각의 크기도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같아요. 그럼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정일까 정리까? 얘는 정리인 거야. 왜냐면 수학적 지식이 들어간 거야. 그냥 뜻풀이만 해놓은 것은 정인데 수학적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설명이 된 거는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2번 평행 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얘가 그냥 평행 사변형의 뜻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평행 사변형의 성질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하나가 왔어요. 대각선의 성질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은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어. 그럼 얘는 수학적 지식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는 거 같거든? 근데 내가 뒤에 너희 문제를 풀려보잖아. 제각각이야. 이게 뭐 뜻 같기도 하고 아니면 수학적 지식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 지식이 조금 얕다. 얕고 넓다. 얕고 넓은 사람들이 보통 그걸 좀 헷갈려 하거든. 그걸 같이 맞춰 볼게요. 어디냐?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잠시만. 와, 이게 얼마나 쉬우면 없다. 풀어볼 문제조차 없네. 지금 마플이 있으면 좀 좋은데 한 명 빼고는 다 있나? 잠시 마플 꺼내볼래? 한 문제만 좀 볼게. 그러면 나는 뭐 앞이든 뒤든 잠시만 문제 슬쩍 봐봐. 뭐야, 왜 이 책이 아무 문제도 없어? 너무 쉬운 느낌이어서 이게 안 들어있나 보다. 내가 나중에 까먹지 않는다면은 저녁 수업 때 이 정의와 정리를 구분해내야 되는 문제 하나 정도는 챙겨올게요. 안 까먹는다면. 까먹으면 들어오는 거죠. 일단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없네요. 저희가 하나라도 좀 찾게 해주고 싶었는데. 예전에 있었는데 왜 문제가 다 빠졌지? 너무 쉬워서 뺐나 보다 얘들아. 오케이? 다시 넘어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가 뭔지, 증명은 뭘 사용해서 뭘 하는 건지, 정리는 또 정의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았다면 증명을 하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증명이 수학에서만 이렇게 몇 가지로만 줄여졌지, 이게 과학 분야로 가거나 다른 분야로 가게 되면 그 방법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 그 과학 실험 방법에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데 어떤 거 있는지 알아? 그거야. 과학에서 제일 크게 나눠지는 두 가지만 따졌을 때 귀납적 추론 방법이 있고 연역적 추론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추론 방법에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증명을 한다라고 치면은 훨씬 더 가질 수는 여러 가지로 갈래가 갈라집니다. 방법 자체가 많아지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는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딱 몇 가지만 배운다? 두 가지만 배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진짜 두 가지밖에 없어서 두 가지만 배울까? 아니야.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되는 거는 요 정도만 알아도 되기 때문에 두 개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건 뭐 할 게 없어요. 저는 이거 굳이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굳이 안 할 겁니다. 근데 너희한테 숙제는 낼 거예요. 자, 뭐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대?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주어진 명제가 어떻기 때문에 대우를 썼다는 걸까? 더럽기 때문에 이 주어진 명제를 뭐를 시켜서? 대우를 시켜서 이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뭐이다? 참이다를 하겠다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럼 거기서는 너희가 증명을 시킬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대우인 명제를 한번 써보기만 하고 넘어가자고 할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 내가 좀 중요시 안 여기겠다는 뜻이겠지.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내가 선생이어도 대우하고 귀류법 중에서 저라도 귀류법을 내요. 왜냐면 귀류법이 훨씬 어렵거든. 오케이?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뭐만 시키면 된다? 대우만 시켜서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귀류법이 좀 중요해요. 귀류는 아예 시작 방법이 보통이랑 다 달라. 귀류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류법은 주어진 명제가 당연히 참일 거니까 얘가 참인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참인 명제가 있을 건데 그 참인 명제를 처음부터 부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참이었던 걸 부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걔가 뭐가 된다는 걸 사실은 알지. 거짓인지를 알 거야. 근데 우리가 최초 증명할 때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겠죠. 그럼 내가 부정을 시킨 명제가 걔를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틀린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 말 뜻은 원래 명제가 뭐라는 뜻인 거야? 참이라는 뜻인 거야. 그 과정을 찾아내는 게 무슨 방법이다?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귀류법을 시작을 다시 알려드리면 주어져 있는 명제를 뭐를 시켜버리겠다? 부정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걔를 증명하려고 쓰겠죠. 엄청 열심히 했을 건데 중간 어떤 과정쯤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명제가 뭐라는 뜻인 거야? 거짓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는 부정시키기 전인 원래 명제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게 무슨 법을 쓴 거? 귀류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3쪽을 한번 좀 펴볼래? 83쪽을 펴면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고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되고 배점 10점입니다. 들었죠? 진짜 그렇게 한 문장 나옵니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 한 줄 문장인데 그 하나의 문제 배점이 적게는 7점 많으면 10점까지 배점이 될 거예요. 이거 귀류법 뭐였지? 모르겠는데 안 적으면 10점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90점 만점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쯤에는 제가 A4 용지 몇 점 던져주면 그거 다 외워야 할 거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외워해서 그걸 막 계속 쓰는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지금은 빈칸 채우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귀류법은. 왜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주거라고 외워봤자 시험 때 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류법이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순간 암기력을 조금 쓰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폭발적인 순간 암기력을 이용해서 10점 따오자.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82쪽을 펴서서 증명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를 뭐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달래? 대우. 근데 우리는 굳이 막 이거를 열심히 막 증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정도만 써보겠다? 대우 정도만 직접 써볼 겁니다. 그러면 저 문장의 대우를 밑에 보지 말고 한번 써봐요, 여러분. 필수예제 15번의 저 명제의 대우를 밑에 문장을 보지 말고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자, 대우를 같이 한번 뭐 밑에 적혀 있지만 같이 해보면 자연수 A, B에 대하여 얘는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립니다. 얘는 그대로 놔두시고 뒤에를 일단 부정시킨 것부터 가져와야겠죠. 그럼 A 또는 B였기 때문에 또는이 뭐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짝수는 뭐로 바뀔까? 그치. 짝수가 아니다가 아니라 홀수로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A도 홀수, B도 홀수이면 A, B도 뭐다? 홀수이다가 대우가 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애들이 이제 그냥 대우시키라고 하면 짝수가 아니면 짝수가 아니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가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을 쓰세요. 너무 귀찮잖아. 글씨가 많아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82쪽 숙제를 하실 땐 저 명제들을 대우만 시키세요. 증명 안 시킬게요. 그냥 대우 정도만 문장을 쭉 한번 써오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83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건 한번 쭉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과정이에요. 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쟤를 뭐 해보겠다고?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저 결과를 뭐 해줘야 될까? 일단 부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였기 때문에 부정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은 유리수이다가 되는 거겠죠. 부정을 일단 시키는 거야.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이다를 우리는 이제부터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쓰이는 게 뭐냐면 유리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배웠을 겁니다. 중2 때쯤이었나? 유리수라는 것은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하겠죠. 그럼 언젠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발생이 될 거라는 거야? 모순이 발생이 되는 순간 부정시킨 게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다를 쓰는 게 귀류법이에요. 성훈아 졸려? 너 눈 졸려? 이 가리지 마. 안 보이잖아 얼굴이.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일단 부정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겠대. 그러니까 루트 3이 뭐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루트 3을 뭐라고 지금 둔 상태? n분의 n이라는 분수 형태로 나타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너희가 유리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 뭐 옆이나 위에다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써두면 좋겠지. 왜 이걸 썼는지를 납득 못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린 저 n분의 n으로 나타내면서 mn을 당연히 n분의 n이 기하분수로 나타냈었기 때문에 기하분수로 나타냈겠죠. 그러려면 n과 n은 무슨 관계여야 되는 거야? 서로 소인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문장이 지금 들어있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요. 그랬을 때 저 상태를 양변을 뭐 하겠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3은 m제곱분의 n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올 거고 3이라는 걸 1분의 3으로 바라보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지금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n제곱이 n제곱이 3m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저 분수식에 돼 있던 거를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고 저렇게 만든 거야. 자, 그랬을 때 만약에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의 제곱은 무조건 지금 뭐인 상태지? 그렇지. 그게 왜 가능하냐면 n제곱이 3m제곱인데 뭐가 곱해졌으니까? 3이 곱해졌으니까 얘는 확정적으로 지금 뭐인 상태일 거야? 3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근데 n이라는 게 지금 무슨 수인데? 자연수를 나타낸 거 아니야? 자연수인 놈의 제곱값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얘는 한정적인 어떤 수들만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1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2면은 3은 되겠죠. 4는 5는 6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데 들어가서 지금 되는 게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3, 6이면 3의 배수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n도 확정적으로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야? 3의 배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3의 배수라는 걸 가정하기 위해서 n을 3k라고 잠시 문자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n자리에다 지금 누구를 넣을 수 있는 상태? 3k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입했더니 어떤 식이 만들어진대? 9k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3m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양쪽을 약분하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m 제곱이 뭐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다. 3k 제곱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제 잘 봐야 돼. k 제곱에다 다시 3이 곱해졌으니까 m 제곱도 뭐의 배수라는 거야? 3의 배수라는 거야. 그럼 얘가 3의 배수라는 것은 얘가 3의 배수라는 건 m도 뭐의 배수여야 된다? 3의 배수여야 된다. 아까 요거 찾았던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겠지. 그럼 계속 저 문장을 봅시다. 그래서 m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m도 3의 배수라는 게 찾아졌어. 그럼 m도 3의 배수, n도 3의 배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애초에 m하고 n은 무슨 관계여야 된다라고 났어?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서로 두는데 둘 다 3의 배수다? 공약수가 3을 가지니까 말이 안 되죠.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부정시킨 명제가 뭐가 된다는 거야?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뭐일 것이다? 참일 것이다. 이렇게 찾는 게 무슨 법? 비교법. 시기야. 저요? 너지 시기야. 이렇게 한 번 깨워주면 좀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 왜 엎드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법 살짝 맛을 봤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고 읽고 직접 진행했던 걸 나중에 시험에서 너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10점을 받아요. 알겠죠? 우리가 나중에 저녁에는 일단 개념 원리도 챙겨 놓으십시오. 개념 원리랑 마플 다 챙겨서 저녁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